안녕하십니까. 샤론 로즈 마스터 홍진용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대기업에 입사하여 28년간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였습니다. 55세 중반이 되어서 은퇴 후에 대안 없는 삶에 대한 막연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아는 지인으로부터 애터미 사업 정보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를 다니면서 세미나에 나가고 또 세미나를 들으면서 제품을 사용하고 1년여를 지내면서 애터미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고, 처음에 반대가 심했던 부인을 설득하여, 아내를 설득하여 지금은 국내외 활발하게 애터미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많은 분들이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또 고령화 사회 문제 또는 급속도로 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일자리 문제라든가 많은 고민들을 갖고 고단한 노후에 대한 막연한 걱정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또 코로나19라는 뜻하지 않은 사건이 우리를 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는 뉴 노멀이라는 말처럼 코로나 이전의 사회와 코로나 이후의 사회로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태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코로나로 인한 많은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언택트 문화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접촉 방식의 교육, 영화, 유통, 직장, 콘서트 등 우리가 흔히 요즘 최근에 나온 신조어처럼 홈코노미, 홈 루덴스 같은 문화가 우리 주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좋은 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변화 속에서 미국 같은 경우 100년이 넘은 유통 백화점들이 폐업 또는 폐점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축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는 세계 경제를 심각하게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2020년 지난달 5월 달에 발표된 무디스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면 G20의 세계 선진 20개국의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4%,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행정부에서는 끊임없이 FRD에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야기는 더 급격하게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것을 예측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한국은행은 이렇게 심각한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난 5월 28일 날 한국 역사상 최초로 0%대 기준금리를 결국은 발표하고 말았습니다. 0%대 기준금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부의 재정 지출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기업의 투자는 위축되었고 소비는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그동안 저성장, 고령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또 얘기하고 왔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고령화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저출산에 의한 인구 감소는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은 비즈니스 생태계를 송두리째 바꿔놔서 일자리를 축소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요? 작년 동기 대비 벌써 마이너스 11%의 출산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제가 태어나던 해에는 한 해에 10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물론 그만큼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30만 명도 태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소비 시장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고 그만큼 사업 기회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됩니다. 과연 지금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인구 감소의 문제는 속도가 너무 지나치다는 데 있습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는 765만 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2020년부터 우리나라 1차 베이비 부머 세대 714만 명 중 1950년생이 처음으로 노인 복지 예산에 편입되는 연령층이 됩니다. 그러면 1차와 2차를 합친 1,300만 명이 앞으로 노인 복지 예산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고 여기서 발생되는 엄청난 재정 지출은 모든 가정의 재정 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올 한 해에만 55년생에게 추가로 들어가는 복지비가 6조 원이라고 합니다. 6조 원이라는 비용이 55년생 한 해 태어난 세대에게 추가로 지출돼야 되는 금액인 것이죠. 이것을 세금으로 감당해야 되는 각 가정들은 앞으로도 심각한 재정 위기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OECD 주요국의 총 부양비 전망을 보면 지금 현재 생산 인구 100명당 한국의 경우 40명 정도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5년이 지나면
인구 100명당 117명을 부양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1인당 1.2명 정도를 부양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결국은 미래 세대들이 다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인간의 수명은 이렇게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세계 많은 나라들이 유전자를 분석하고 그 유전자에 따른 예상되는 질병까지 예측해서 거기에 대한 수명을 늘리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세가 보편화되는 시대, 호모 100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명이 늘어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 이후 무덤까지 할 일이 없다는 것이고 할 일이 없다 보니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한국의 노인의 빈곤율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고 있고 노인 인구 2명당 1명은 끼니를 걱정할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입도 없고 의지할 가족도 없고 저축해놓은 돈도 없다면 이런 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미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미 세계 최장수 국가로 알려져 있는 일본의 경우 일본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로 나왔고 또 NHK에서 다큐멘터리로까지 제작되었던 노후 파산이나 가족의 파산이란 책을 보면 일본의 노인들은 젊었을 때 너무나도 열심히 일을 했고 심지어는 연금까지 준비하면서 연금까지 받고 있지만 문제는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인해서 갑자기 파산의 위기에 몰리거나 가족들 전체가 파산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평생을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부를 이루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혹시 우리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부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선택하고 살았을까요? 우리가 부를 만드는 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노동소득이고 두 번째는 자본소득입니다. 노동소득의 경우 우리 대부분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고 또 좋은 기업에 취직하면 평생이 보장되는 것처럼 믿고 거기에 또 따라서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소득의 한계는 시간을 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소득을 늘릴 수가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본소득의 경우 금융소득과 또 시스템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금융소득은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시스템 소득이란 내가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시스템이 일을 해서 수익이 만들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노동소득을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 근로소득자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2015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 상위 30%의 평균 연봉이 3,775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 3,775만 원 중에서 세금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약 280만 원 정도인데요. 그러면 연봉 3,775만 원을 받은 사람이 만약 서울 강남 아파트 평균 매매가 추이 약 10억 원대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과연 몇 년이 소요될까요? 계산을 해보면 61.37년이 걸립니다. 그럼 60년 뒤에 강남 아파트는 또 어떤 가격으로 변해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임금 상승률이 영원히 추월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을 보면 20세기 후반, 특히 1970년도 이후에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격차는 급격하게 벌어지기 시작했고 이런 변화로 인해서 부는 편중되고 불평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상위 1% 부는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나머지 99%의 부는 감소하기 시작하여 급기야 2015년에 1%의 부의 크기가 나머지 99%의 부보다 훨씬 더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전 세계의 부는 지금 자본소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된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금융소득은 단시간 안에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소득은 우리가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시스템 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였던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의 작가 MJ 드마코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5가지 씨앗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MJ 드마코는 20세 나이에 750불을 들고 집에서 독립하여 30대에 억만장자 반열에 든 사람입니다. 그가 이야기한 5가지 씨앗 중 오늘은 4번째 유통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중에서도 애터미 사업에 관련된 비전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4번의 큰 유통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최초에 사람들은 물물 교환으로 직거래를 했고, 두 번째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서 유통을 했고, 지금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총 망라된 인공지능, 빅데이터, 증강현실, 가상현실이 결합된 플랫폼 유통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전 세계 20대 이상의 인류는 이 모든 것을 거의 다 경험해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유통이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 왔다는 것이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유통을 과거의 경험으로서 평가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된 유통 변화 속에서 인류는 차츰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공급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런 소비자들로 인해서 직접 판매 유통 구조는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애터미도 이런 직접 판매 유통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한국에는 그렇게 하여 방문 판매사가 2만여 개, 다단계 판매사가 138개사 정도, 기타를 포함해서 전체 직접 판매 매출 규모는 22조 136억 원 정도이고, 이 규모는 일반 대기업 유통회사의 매출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입니다. 또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자 수는 138개에 달하고, 이 138개사의 매출은 2018년 기준으로 5조 2,208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2008년에 2조 1,956억과 비교하여 지속적인 매출 규모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직접 판매 시장 규모는 약 232조 원에 달하고 있는데, 한국은 중국, 미국에 이어서 세계 3위의 시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애터미는 세계 직접 판매 연맹의 경영자 포럼에 애터미의 그동안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회사를 선택해야 될까요? 이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우리는 중요합니다. 첫째는 경영자의 마인드입니다. 박한길 회장님은 합리적인 가격과 최고의 품질로서 일반 유통기업과 경쟁하여 이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회사 경영 전략을 만들고 계십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2009년 회사 설립 이후로 10년 동안 200억이 넘는 금액을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기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세계적인 경제잡지 포춘지나 포브스지에 자세히 소개가 된 바가 있고, 또한 국내 주요 일간지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자발적 재구매가 일어나는 상품이냐는 것입니다. 애터미는 모든 경영 핵심 역량을 자발적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상품을 큐레이션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쉽고 균형 있고 변하지 않는 보상 체계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애터미는 바이너리 마케팅 보상 플랜 구조로는 정말 드물게 단 한 번도 보상 체계를 수정한 적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만약 능력 있는 리더 사업자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인 재구매 관련된 부분은 애터미 판매의 상위 5개 매출 품목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1위 해모임회 같은 경우 연간 1,8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5년 연속 업계 최고 판매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애터미 매출 2위 제품인 앱솔루트 셀 액티브를 보면 동종 업계 화장품 부문 매출 3위를 기록하고 있고, 국내 주요 뉴스에서 9초마다 하나씩 팔려나가는 제품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3위 애터미 친생 유산균, 4위 애터미 치약 플러스, 5위 애터미 칫솔. 애터미 칫솔은 연간 3천만 개 이상이 생산돼서 전 세계로 팔려나가고 있고, 결국 애터미의 매출은 건강보조식품과 생필품 위주로서 재구매가 가능한 제품들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어차피 써야 되는 제품을 통해서 꾸준한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구매가 가능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소비자들이 사용했던 제품보다 우수한 품질이어야 되고, 또한 가격은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애터미 제품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제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이익이 된다. 네, 정말 이론적으로만 가능했던 것을 애터미가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주변의 많은 소비자들은 애터미 제품이 어떻게 이렇게 싸고 좋은지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터미는 2009년도에 설립한 이후로 10년 동안 평균 0.12%에서 0.19%라는 경이적인 반품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소비자들이 이 가격에 이거보다 더 좋은 제품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애터미는 10년 동안 대중들이 쓸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대 명품을 공급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원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절대 품질이란 만약 가격이 다른 제품과 같다면 어디보다 좋은 품질로 공급하겠다. 만약 품질이 비슷하다면 어디보다 저렴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런 애터미의 핵심 경영 전략에 발맞춰서 실제 애터미에서는 후원 수당을 한 번도 수령하지 않는 회원 비율이 86%를 넘고 있습니다. 애터미에서의 구매는 소비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애터미는 소비자 중심으로 모든 회사의 경영을 진행해왔고 거기에 맞춰서 마케팅 정책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애터미는 업계 최초로 소비자 중심 경영이라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이란 회사 내의 모든 부서나 경영이 소비자 중심으로 소비자 관점에서 운영되고 있는가를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들어가셔서 CCM을 쳐보시면 여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상품을 구입하시기 전에 CCM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애터미는 CCM 인증을 받은 국내 182개밖에 안 되는 회사 중에 한 회사입니다.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애터미의 가치를 인정한 전 세계 회원들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서 2019년 말에 600만 명이라는 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애터미는 이렇게 전 세계 빠른 속도로 늘어난 회원들의 수에 힘입어서 지난 10년 동안 비약적인 매출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국내 매출 1조 800억, 글로벌 통합 매출 1조 5천억이라는 엄청난 매출 기록을 이룩하였고, 이거는 글로벌 통합 매출 적용 시 2009년 대비 60배 성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터미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2019년 12월 달에 1억 불 수출의 탑 포상을 받았으며 또한 대통령 표창을 수상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직접 판매 글로벌 기업 매출 기준 11위, 이것은 2019년 20위보다 무려 1년 만에 9단계나 상승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성장이지 않습니까? 애터미 이렇게 전 세계 소비자를 연결하고 있는데, 애터미는 2010년 미국을 진출한 것을 첫 해로 시작으로 해서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13개 지역 14개국에 진출한 모든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사업 안착을 하였습니다. 현재 내수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한국에서 우리 많은 애터미 사업자들에게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문호가, 기회가 더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궁금해 하십니다. 애터미는 제품을 구매한 사용자가 제품을 만족하고 그 만족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용했던 소비 패턴을 바꿔서 소비 습관을 변경해서 마트 체인지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그 마트의 애용자가 되고 내가 만족한 제품을 주변의 소비자들에게 소개함으로 인해서 내가 소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주변 내가 소개한 사람들이 소비한 것에 대한 매출을 포인트로 받아 그것을 수당으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결국 애터미에서의 소비는 단순히 소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포인트로 받고 그 포인트를 통해서 전 세계 나로부터 연결된 모든 소비자들이 그 소비 포인트를 공유하여 수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터미 사업은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제품에 만족하여 기존의 쇼핑 습관을 바꾸는 마트 체인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의 애터미 마트의 애용자가 되어 제품을 사용하고 만족감을 타인에게 추천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소비뿐만 아니라 내가 소개한 사람들의 소비까지 포인트가 누적되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일반 할인마트 적립률보다 수당으로 환산되는 포인트 적립률이 높으며 또 자발적 재구매가 일어나고 지출이 지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익으로까지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애터미 사업의 개념을 이해한 소비자들이 전 세계로 연결될 수 있는 유통 플랫폼이며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돈이 열리는 시스템 소유주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쉽고 변하지 않은 애터미의 보상 플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수당을 받을 기본 조건으로 만들어 놓은 가입 시 진입비와 월간 유지 조항을 없앴습니다.
또한 좌우 단 두 그룹의 소비자 그룹의 매출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는데 단계의 제한 없이 무한 단계로 형성된 그룹의 매출을 인정하기 때문에 무한 단계 속에서 누구나 주변에 열심히 알리기만 하면 언젠간 나보다 뛰어난 리더형 사업자가 나오면서 함께 다 같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아이디로 애터미가 진출한 모든 국가의 소비자들을 연결하는 글로벌 원 마케팅으로 나는 외국에 아는 사람이 없더라도 무한 단계 속에 자연스럽게 해외 소비자 그룹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또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있어 일매출 5천만 포인트가 상한선입니다. 이 상한선으로 소수의 성공자가 수당을 대부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사업자들도 누구나 1번 사업자가 되어서 상한선에 도달하면 10년 전에 시작한 사업자들과 같은 수준의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정말 정의롭지 않은가요? 애터미의 보상 플랜은 다음 4가지 수당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후원수당, 두 번째 직급수당, 세 번째 승급 프로모션, 네 번째 교육수당입니다. 먼저 후원수당을 말씀드리면 일일 정산, 주급으로 정산이 됩니다. 수요일부터 다음 화요일까지 수당이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지급되는데요. 좌우 두 소비자 그룹의 매출을 비교하여 소실적 기준으로 점수가 부여됩니다. 또 그 점수에 따라 N값을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는 후원수당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상한선과 각 단계별 기준 점수값을 초과한 PB를 플래시 아웃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7단계의 후원수당에서 PB는 166배가 늘어도 부여되는 점수는 20배만 늘게 됩니다. 하우 상박으로 이제 시작하는 초기 사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직급수당입니다. 월 2회 정산하여 지급하는데 1일에서 15일, 16일에서 말일까지 하위 매출과 하위 직급자 상황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후원수당 월 4회를 포함하여 직급을 유지한 사업자는 총 월 6회의 수당을 수령하게 됩니다. 첫 직급의 세일즈 마스터는 보름 동안 좌우 그룹의 매출이 각각 250만 PB를 달성하게 되면 부여되는 직급입니다. 세일즈 마스터는 연 12회 이상 유지하면 오토 판매사라고 합니다. 오토 판매사는 애터미 사업자의 1차 목표인데요. 그 이유는 오토 판매사가 되면 상위 직급으로 거의 성장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토 판매사가 이 사업의 첫 목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또 애터미 직급수당의 특징은 첫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의 전체 20% 중 10%를 분배하는 것입니다.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낮은 비율을 분배하는 것인데요. 초기 사업자를 배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터미에는 첫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를 포함하여 7가지 직급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는 내 좌우의 파트너 그룹에 나와 같은 직급자가 2명씩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번째 직급인 스타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전 직급인 샤론 로즈 마스터가 2명씩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성공은 파트너의 성공을 통해서 가능하게 만든 것이죠. 이것이 재심 합력으로 함께 성공할 수 있게 만든 놀라운 보상 플랜입니다. 세 번째 수당, 승급 프로모션을 보면 각각의 직급별로 그 직급에 도달하면 현금 또는 해외여행 등을 프로모션으로 회사가 제공합니다. 샤론 로즈부터는 현금 및 직계가족과 함께 갈 수 있는 해외여행이 제공되는데요. 현금 프로모션의 경우 최종 직급인 임페리얼까지 달성하시면 총 13억 6,200만 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외에도 로얄 마스터부터는 승용차 및 후원 활동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수당입니다. 교육수당은 센터 PB의 매출 PB의 6%를 회원 교육을 위한 지급하는 정말 보기 드문 수당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애터미는 모든 세미나를 본사가 직접 주관하여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한국 포함 14개국과 171개 지역에서 총 2,152회의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일평균 약 6회의 세미나가 세계 곳곳에서 진행됐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개인은 능력이 없어도 세미나에 동참하여 다른 사람을 초대한다면 재심 합력으로 누구나 성공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터미는 2009년 설립 이후에 끊임없이 진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최초의 2009년도에 애터미를 보신 분들은 애터미를 방판회사 또는 다단계 마케팅 회사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애터미는 그 이후에 제품 종류 수가 꾸준히 늘어났고 또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이라는 회원이 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시대를 거치고 또 2017년 유통 허브 시대를 거쳐서 올해 2020년은 명실상부한 플랫폼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글로벌 원 마케팅으로 전 세계 소비자들의 소비를 하나로 연결하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원년인 것입니다.
초예측 부의 미래라는 책을 보면 세계적인 학자 유발 하라리가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것은 없어질 직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직업이 없어진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전 세계가 모두 걱정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또 포라는 책을 쓴 유명 작가 스캇 갤러웨이는 이 초예측 부의 미래에서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 플랫폼 기업들에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해체해서 작은 기업으로 분사하는 것이 훨씬 더 사회적으로 이익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세계의 모든 부가 거대한 플랫폼 기업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애터미를 한번 볼까요? 애터미 플랫폼의 특징은 이 세상에 없던 연결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소비 자산을 연결하여 그 연결된 소비 자산을 공유하고 그 공유된 소비 자산을 포인트화해서 그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매출의 35%를 소비자들에게 지원함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단순 소비의 주체가 아닌 유통의 주체로서 플랫폼 소유주로서 소비자들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는 소비자에게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합니다. 단순 소비자로 남을 것인지 또는 유통의 주체로서 시대를 바꿀 것인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애터미 플랫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 비용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매몰 비용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지 확장 가능한 플랫폼이며 소유가 아닌 공유와 연결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유지 비용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격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비교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로부터 전달된 전 세계 소비자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오늘도 이 시간에도 전 세계로 끊임없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터미는 나로부터 연결된 전 세계 모든 소비자들의 소비자산을 연결하는 일을 회사와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학자들은 새로운 연결이 새로운 부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공존을 위해서 연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사업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샤론 로즈 마스터 홍진용이었습니다.